Q&Q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시간입니다. 네, 지금은 2026년 설 명절 연휴 기간이죠. 네,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고향으로 가는 길. 어제 뉴스를 봤더니 아주 우리 예전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던데 안전하게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사고가 있었다면 빨리 잊어버리시고 부모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아무쪼록 좋은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올해 우리의 그 날들이 복 많이 되도록 함께 힘을 다해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 Q&Q 어떤 내용으로 나눠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다는 건 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네요.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어떤 의미이냐,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품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각자가 겸손하다는 건이란 질문 앞에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해 볼게요. 네, 한자로는 겸이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공경하여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의식, 생각 속에 있던 단어와 공경하여 따르다라는 한자적 의미와 어떻게 같으세요? 조금은 다르신가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라는 뜻과 한자 공경하여 따르다라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이 비슷하고 같으며 어떤 것이 다른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경하여 따르다라는 게 겸손입니다. 네, 여러분 속에 있던 겸손이 어떤 뜻인가요? 나를 낮추고 참아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거 우리가 나눌지 보죠. 사전적으로는 겸손은 인간관계의 기본 덕목으로서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태도이다 라는 게 겸손입니다. 다시, 인간관계의 기본 덕목이며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태도이다. 그게 뭐다? 겸손이다. 동감하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겸손과 어떠세요?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가요? 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겸손은 처세술의 일환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다시, 겸손이란 처세술의 일환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인 자산이다. 네, 이전에는 겸손은 태도였죠. 지금 페이지에서는 겸손은 사회적 자산이다. 겸손한 사람이 그만큼 사회적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왜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느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며, 그래서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그 처세술로 보니까 조금 너무 겸손이라는 것이 세속화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자산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처세술의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는 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이제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영어적인 표현이요. 영어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humble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umble 많이 겸손 그러면 humble이라는 단어 바로 나오죠. 그리고 modesty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 humbleness를 보면 겸허함,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modesty는 겸손, 절제, 과시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외모나 재능이나 성취를 과장하지 않는 태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쓰이고 자주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의미나 뜻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차이,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humbleness는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modesty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이 두 영어 단어의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아시고 구분해서 쓰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 일단 그리고 또 하나가 humbleness는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겸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체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 humbleness인데 modesty는 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재능이 있어, 이만한 실력이 있는데 우선 그 실력,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 우리가 소위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스펙 또는 나의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을 과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걸 절제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modesty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태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취를 과장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표현하거나 또는 과장하지 않는 태도를 modes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가 꽤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겸손하지만 절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의미는 modesty 또는 겸허, 즉 자기의 존재 자체를 크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성품이 humbleness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meekness라는 단어가 나오죠. meek는 온순하고 온화한 겁니다. 또는 태도나 사고의 흐름이나 그 움직임이 부드러운 것. 그 상태 자체가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그건 soft입니다. meekness는 생각, 사고 또는 행동의 움직임이, 방향이, 그 힘이, 역동성이 부드러운 것. 그게 meekness이거든요. 그래서 온순함, 유순함, 유순함이라는 표현 좋네요. 종종 종교적, 도덕적 맥락에서 많이 사용된다. 네.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meekness라는 단어가 꽤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lowliness, lonely가 아닙니다. lowliness입니다. 낮추는 거죠.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겸허한 태도 로서 신분이나 지위와 연결될 때 쓰인다. 신분이나 지위, 높낮음의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상대방보다 아래의 위치에 놓는 것. 즉 바꾸어 말하면 상대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lowliness라는 의미를 가진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여러 가지 한자적인 표현, 어떤 개념적인 표현, 영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이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겸손이라는 정의를 좀 우리가 알아보았고 이제는 겸손이라는 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본 여러 가지 겸손의 여러 가지 의미, 뜻,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겸손에 대한 의미, 뜻과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볼 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건가요? 네. 영어적인 표현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lowliness 같은 경우는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나요? 반대로 표현하면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겸손이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겸손해야 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 나를 낮추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또는 본질적인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온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겸손이라는 성품이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지금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도록 되려면 겸손이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부분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나는 포커스를 맞출래라고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계속 질문에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당신께서는 그쪽으로 자꾸 답을 찾아가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당부 부탁인데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좀 더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답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발전의 삶으로 채워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겸손은 나를 낮추기도 하는 거지만 그게 다인가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 그것이 다인가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여쭤볼게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라면 누구를 높이는 게 겸손일까요? 겸손은 누구를 높여주는 걸까요? 상대방. 당연히 그렇죠. 상대방.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다라는 게 겸손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 나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 분이 혹 계시더라도 또 그 의미도 있는 건 맞으니까 하더라도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생각은 누구나가 잠재적으로든 실질적으로 자기의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정리할 때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비교적 겸손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딱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 상대방 앞에서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사회적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처세술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겸손일까요? 그건 진정한 겸손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겸손은 누구를 높여주는 걸까요? 상대방, 어떤 상대방? 내가 높일 만한 상대방은 당연하겠고 높여줄 수 없는, 높여줘서는 안 되는, 높여줄만 하지 못한,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을 높여주는 건 겸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쁜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것은 이거 참 상상하기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잘못을 깨닫도록 기회를 주고 가르쳐 주고 또 뭐 경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한다면 사회가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회는 그나마 지금처럼이라도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겸손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겸손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건 정말 더 위아래도 없고 뭐 물불도 아니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자, 그러면 높여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높여준다라는 게 뭔가요? 높여준다라는 것. 높여준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상대방의 성품이나 상대방의 태도를 무조건 내가 yes 하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 밑에는 간원, 직원을 서슴지 않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서 왕 앞에서 겸손으로 왕을 위해서 직원, 간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즉 그 왕이 자신들의 왕임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왕을 높여주기 위해서 왕이 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나라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더욱 높임을 받는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필요한 충고라면 언제든지 해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겸손의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아주 경우가 없는 동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동료와 말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대답도 하지 않고 이게 겸손인가요?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랑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우선 내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직장 생활하는 너에게 네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론 그건 내 생각이지만 마음에서 진심으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줘도 되겠니? 라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고 하라고 했을 때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나의 진심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 상대방에 의해서 피해도 많이 이미 입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정말 그 친구를 욕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높여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자체가 겸손한 사람 아닐까요?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진정한 의미는 내 속의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성품과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 그게 상대방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쟤는 그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말해도 알아듣지도 않을 거야. 또 한두 번 진짜 했는데 안 들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쟤랑 같이 상종을 안 할래 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닫아버린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동료가 무슨 회의를 할 때 뭔가 의견을 내면 상사나 그 동료가 나를 향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처세술로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란 마음에서 나의 진심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저 친구 생각이 맞습니다. 그 의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반대 없습니다.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만다면 그게 정말 상대를 높여주는 걸까요? 다시 상대방을 앞에서 내가 겸손한 성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여준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서 가치가 최고로 되도록 내가 무언가 나의 것을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겸손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겸손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동조하는 거다, 방조하는 거다, 협조하는 거다, 또는 무관심한 거다, 뭐 냉소적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건 겸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적인 것들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겸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나 또는 겸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이냐에 따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겸손한 성품이나 태도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표현해 나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 즉 그래서 상대방이 되도록 내 삶의 그를 높여주느냐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하고 그걸 계속 삶 속에서 거듭 반복해서 훈련해 나가면서 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내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나로 존재한다면 그게 사실 겸손한 사회, 겸손한 국민들이 더불어 모여 사는 사회 아닐까요? 물론 저는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늘 주제로 뺀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높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겸손이라는 의미 중에 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겸손, 즉 나를 낮춘다는 것보다는 상대를 높여주는 게 겸손의 본질 또는 긍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방을 높여주느냐 라는 부분에서도 우린 좀 고민해야 한다. 높여줄 만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대방도 우리 높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높여준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고 답을 찾아보는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많은 시간 좀 여러분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고민한 답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이제 다다르게 됐네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높여준다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하는 답을 좀 먼저 바닥에 깔고 여러분에게 다시 저의 생각을 좀 동의를 묻는 질문이라고 여기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좀 고민을 했더니 겸손하다는 것, 즉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인 것 같다. 그런데 소중하게 여겨주지 못할 만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같이 안고 오고 있는 딜레마인데, 여러분 그 소중하게 여겨준다라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태도나 언행이나 상대방의 성품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우리 반려동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요새는 반려견들 유치원도 있습니다. 반려견들 전문 치과도 있고요. 왜 그런 사회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은 개인데. 왜냐하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내가 뭔가 교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항상 나에게 좋은가요? 나에게 매일 그들은 좋은 것만 주나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또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걸 허비라고 그러면은 발끈하시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내가 감내해야 되는 상대, 그 반려 동물들, 왜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투자 또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건가요? 그들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나랑 교감해.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는 이견도 있고 싸움도 하고 밉기도 한데, 걔네들은 내가 끝나고 오면 언제든지 반겨주고 항상 내 옆에 와서 나에게 애교를 피워주고 사람보다 훨씬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지하게 따져보면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 또는 형제 또는 나의 자녀, 늘 나에게 항상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 형제, 자녀, 친지들 중에서 정말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또는 법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성품이 됐던 태도가 됐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 이하이거나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께서는 그냥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외면해버리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상대를 가장 높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 어떤 부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는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즉 그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곧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가장 높여주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높여주고 계시거나 높여줄 만한 사람 빼고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 누구를 가장 높여주고 싶으세요? 다시 말해서 그를 내 삶에서 좀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 주었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의 태도나 성품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무조건 미워했던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친구? 동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무지 그러지 않아야 할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가장 높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자인할 수 있고 그러한 내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우리 주변에 많이 더욱더 많아질 때 우리의 사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서로 상대를 높여주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진작 누굴 높여줘야 세상이 지금 조금이나마 나아질까요? 네, 바로 전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작 우리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높여줄 때, 즉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줄 때, 즉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나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에서 시작해서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 상대가 설사 감당하기 힘든 상대라 하더라도 그를 내 삶에서 가장 높여주는 것, 그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하다는 것의 참 의미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노력한다고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나는 그렇게 이제 살아야지라고 작정하기 시작해서부터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조금씩 나아지더라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께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그러한 겸손을 보고 배우고 그들도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작정하고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서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K문화, K음식, 우리 K강국이 이제는 겸손한 K겸손을 통해서 K의 성품, K의 국품, 국력, 국격이 정말 전 세계 G탑, G1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경제적으로는 G3, G4, G5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한민국의 그 국품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겸손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안 됩니다. 단번에 안 되지만 그것을 알고도 시작하는 것도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겸손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깔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저는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려고 작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서부터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할 작정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2026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